무릎 관절염, 노화의 증상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 활동, 교통사고 등 외상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무릎도 위험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연골이 약해져도, 남녀노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반월상 연골파열. 이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빛날보가 말씀하신 대로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월상 연골파열 참 생소한 질병인데 좀 이게 어떤 건지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리 반월상 연골을 이해하려면은 아마 모델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모델까지 왔어요. 무릎이 전문적이네요. 괜찮죠? 네. 이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면은 위아래 뼈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 수평으로 들어있는 거 있죠. 이 수평으로 들어 이거를 이제 반월상 연골이에요. 보시면은 안쪽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바깥쪽에도 있어요.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열어 보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것은 조금 더 큰 C자형 비슷하고, 네. 이 바깥쪽 것은 이제 좀 동그랗죠. 근데 이게 반월상이라는 것은 반달 모양이다 그 말인데 사실은 조금 반달 모양보다는 초승달 모양이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안쪽 바깥쪽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역할은 이 보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말랑말랑해요. 네. 예, 부드러운 고무처럼. 그래서 이렇게 걷고 그럴 때 충격이 이렇게 하는데 이 쿠션 역할의 충격을 보호해서 충격을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위아래 물렁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다시 열어보면은요, 속에가 움푹 패여 있어요. 네. 네. 만약 이것이 없다면은 뼈끼리 부딪히겠네요. 밑에 평평한 뼈하고 위에 동그란 이렇게 동그란 뼈 사이에 또 안정감이 떨어지겠죠. 네. 원폭 패여 있어 가지고 이거 이렇게 딱 들어가서 지지를 해줘요, 튼튼하게. 그래서 안정성에 기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관절은 항상 관절액이 미끌미끌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관절액이 쫙 퍼져가지고 윤활작용을 해주는데 네. 이 반월상 연골이 있음으로써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골고루 펴지게 해가지고 윤활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밝혀졌고. 그렇군요. 오늘 파열이 주제인데요. 네. 무릎을 어떤 경우에 잘 파열이 되냐면요. 보시면은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보면은 구부리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는 접촉 면적이 넓죠. 네. 네. 구부리면은 뒤로 이렇게 딱 뒷부분이 집중이 돼요. 압력이 이렇게. 그쪽으로 그쪽 많이 집중이 되죠. 들어가겠네요. 이래서 이렇게 딱 비틀어지면 이렇게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어머. 이럴 때 가장 많이 찢어집니다. 네. 보통 이렇게 뭐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다가 그러면 많이 다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머님들 바닥 닦을 때. 그렇죠. 바닥 닦을 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밥 매면서 이렇게 오리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그 다음에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 많이 할 때. 네. 그렇게도 다치고 또 운동이랄지 뭐 경사진길 다 걸을 때랄지 사고 당해서 삐끗하게 되면은 뒤틀리게 되면은 아까 같은 그런 힘이 외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잘 찢어집니다. 아니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해요. 반월상 연골파열량이 생소한데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굉장히 많죠. 어머님들 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대개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10만 명당 한 40명 내지 60명 된다고 그러는데 20대에서 40대의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에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많고. 그렇지만은 꼭 그런 사람들만 생기는 건 아니고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은 물렁뼈가 거칠어지니까 그 사이에서 견디다 못해 찢어지죠. 그리고 사소한 외상에도 다치고 그래서 실제 우리 무릎 수술에 거의 한 70~80%는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가장 2주 많은 전에 수술이죠. 네. 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것도 연골과 관련된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무릎에는 연골이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델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해부학적 위치가 우선 다르니까요.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요, 뼈를 덮고 있는 물렁뼈.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렁뼈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물렁뼈는 굉장히 딱딱해요. 약간 탄력성은 있지만 딱딱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파열됐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네. 닳아졌다, 뭐 마모됐다, 파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루는 반어성 연골은 위치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는 공식 용어는 관절 연골입니다. 요거 위에 뼈를 덮고 있는 것은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반어상 연골이고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처럼 말랑말랑해요. 이거는 조금 딱딱한데 이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틀리게 되면 찢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파열됐다, 뭐 찢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하고 반어성 연골 파열이 관계가 있어요. 연골 파열을 방치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기고 네. 또 많이 제거해버리면 아까 말한 연골 보호 기능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관련이 있지만은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반월성 연골 파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키워드 드리면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첫 번째 한 줄 키워드입니다. 쪼그려 앉을 때 아프면 반어상 연골을 파열을 의심하라. 이 쪼그려 앉을 때 아프면 반월상 연골 파열일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반어성 연골 파열은 되게 평지를 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쪼그려 앉을 때랄지 앉아서 일어날 때 네. 그리고 계단 내려올 때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때 많이 아파요. 특히 이게 쪼그려 앉을 때랄지 계단 내려올 때 찢어진 조각들이 이렇게 자극이 되니까 통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찢어진 조각들이. 네, 자극이 돼가지고 뒤틀리기도 하고 뭐 힘이 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게 네. 평지를 걸을 때는 별로 아프지 않다. 이거 괜히 유념해야 돼요. 왜 저 그- 엊그제 그 등산하다가 내려오는데 네. 내리막길에서 좀 무릎이 아팠어요? 좀 무릎이 아프던데. 어떻게? 그럴 때 내리막 등산한 내려올 때 많이 찢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평지를 조심하세요. 보행할 때 안 아프니까 네. 환자분들이 별거 아니네 하면서 오래 방치를 해요. 아. 방치하면 아까 퇴행성 관절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유념해야 조심해야 됩니다. 돼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 줄 키워드 만나보죠.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에서 MRI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 이 지난주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도 MRI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반월상 연골 파열도 MRI 진단이 중요한 부분인가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단하면 일반 엑스레이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엑스레이는 일단 뼈를 보는 도구예요. 네. 일반 살들 이런 것은 연부 조직은 안 나오죠. 그래서 MRI가 중요한데 우리가 진단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환자분을 볼 때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픈지 아니면은 뭐 계단 내려올 때 아픈지 우선은 뭐 평지는 난 별로 안 아픈데 그때 아프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고 일단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엑스레이 상으로는 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어성 연골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MRI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MRI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반어성 연골만 보기 위해서는 MRI를 찍으면 되는데 네. 일반 엑스레이 상에서도 동반 질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은 MRI 그 상에서 연골 파열만 있는 것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것은 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뼈에 뭐 기형이 있는 것도 미리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죠. 아까 MRI가 나왔었는데 그 MRI 상에서 사진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보시면은 그 좌측에 1번 사진을 보면은 네. 앞뒤에 이제 반월성 연골이 저렇게 나왔죠. 앞쪽에는 까맣게 전체가 까맣게 나왔잖아요. 네. 저게 정상 모습이에요. 뒤쪽에는 이렇게 하얗게 갈라진 금이 있을 거예요. 네. 저게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2번 사진을 보면은 좌측에 그 외측이라고 되는 데는 바깥쪽 반월성 연골, 아까 2개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바깥쪽 반월성 연골인데 그 까만 것이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근데 내측의 걸 보면은 쭉 연결이 다 끊겼어요. 네. 붙었어요. 제가 찢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진단을 하게 확실히 되는 보이네요. 것이고. 그런데 이제 MRI를 하면 다 진단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MRI도 한 90% 내지 95% 정도 진단 정확도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경을 해야 됩니다. 관절경을 해서 네. 관절경 직접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기구를 통해 들춰보기도 하고 네. 당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니까 네. 정확히 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진에 나왔는데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찢어집니다. 위쪽에서 맨 좌측엔 길게 찢어졌고, 네. 그다음에 중간 것은 이제 횡으로 이렇게 찢어졌고, 위쪽에서 맨 우측의 것은 수평으로 찢어진 거예요. 네.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네요. 밑에처럼 저렇게 네. 여러 가지 네. 형태로 찢어지고, 저 형태들을 봐가지고 이제 관절경상으로 봐가지고 이걸 제거를 해야 될지, 꼬매줄 것일지 이런 걸 네.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줄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반월성 연골이 파열되면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대부분 필요하다. 근데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고 그래서 수술은 되게 뭐 이렇게 아까 찢어진 조각들 보였잖아요. 네. 조각들을 제거하면서 건강한 부분 많이 남기고 이 찢어진 부분을 제거하는 거. 그건 제거술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은 거의 다 제거하게 되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네. 아까 연골 보호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감소되니까 관절염이 생길 수가 네. 있죠. 그러면 수술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사진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일부 조금 찢어진 경우 보시면 사진 나왔네요. 저거는 이제 부분 제거술한 사진인데 맨 좌측이 정상 연골, 네. 그다음에 가운데가 그 찢어진 조각들 보이죠? 네. 저거를 다듬어낸 것이 맨 우측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비교적 이제 조금 제거됐으니까 비교적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하게 찢어지면 전체를 다 제거를 하는데 사진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심해요. 맨 좌측의 사진을 보면 저런 경우는 이제 전체를 다 제거를 했는데 사진이 조금 잘못 나왔네요. 전체를 제거하면은 저거 거의 다 없어지게 되죠. 거의 없어지게 되면 아까 연골 보호 기능이 없어지니까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되니까 활동에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길게 찢어진 경우 봤죠. 이거 좀 나오네요. 네. 길게 찢어진 거. 저런 경우는 우측 사진처럼 그 파란색 실이 보이죠? 네. 네. 저렇게 꼬매주면은 나중에 붓습니다. 저게 되면 이제 아마 그 연골의 중요한 기능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네. 좋지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거의 제거된 경우 이제 빨간색으로 좌측 사진에 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없어진 부분이에요. 네. 근데 저렇게 되면은 이게 연골 충격 부작용이 떨어져서 관절염이 잘 생기니까 우측 사진처럼 이렇게 이식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수술법들이 있네요.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진실 혹은 거짓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로 제거술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 지장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요? 진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거짓. 거짓. 선생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오, 맞았어요. 그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 이게 좀 문제인데요. 일상생활이랄지 스포츠 활동에 그래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물론 정상보다는 좀 못하죠. 그렇지만은 많이 제거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하게 되면은 5년, 10년 후에 아까 말한 거 충격급성이 떨어져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는 게 조심해야 좋습니다. 되겠네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 큰 지장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가 필요 없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거짓.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활치료 있어야죠. 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정답은요? 거짓입니다. 그렇죠. 거짓. 반월상 연골 파열에서도 재활 치료는 필요하지요. 특히 이제 활동을 당분간 못 하게 되니까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꾸준히 좀 해줘야 되는데 좀 달라요. 제거술을 하는 경우는 바로 그냥 활동을 거의 하니까 근육이 위축된다랄지 그런 지장들이 덜 생기니까 네. 큰 재활 치료가 필요 없고 그렇지만 봉합을 한다랄지 이식술을 했을 때는 보조기도 한 2, 3개월 차고 목발 짚고 사니까 근력이 많이 위축될 수가 있어서 그렇죠. 거의 십자인대 파열 수술했을 때처럼 재활 치료를 강하게 해줘야 돼요. 필요한 부분이군요. 네.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월상 연골 이식술은 영구적이다. 한번 이식 받으면 영구적으로 쭉 갈까요? 정답 무엇일까요? 하나, 거짓. 둘, 셋. 거짓. 두 분 다 너무 거짓하셨어요. 극단적이에요, 문제가. 선생님 정답 무엇일까요? 거짓입니다. 그렇죠. 거짓인데 우리 연골 파열이라는 게 반월성 연골 파열이라는 게 정상으로 건강한 연골이 찢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간 연골은 아무래도 덜 건강하죠. 그래서 또 파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0년 생존율이 연골을 그대로 유지하는 율, 10년 생존율을 한 7, 80%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식을 한 후에도 아까 그 연골이 잘 찢어진다는 자세랄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월성 연골 파열에 대해서 우리 정재훈 원장님의 처방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처방전. 나와라. 우선은 피할 것, 쪼그려 앉기, 외상, 다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지킬 것은 쪼그려 앉을 때 아프면은 MRI를 찍어봐서 빨리 조기 진단하자. 수술 후에도 조금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껴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거의 다 됐는데요. 어쨌든 무릎 관절은 미리서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다치면은 빨리 대처를 해서 치료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쪼그려 앉는다는 게 저는 어머, 손 뭐? 네. 이 정도 해가지고 그렇죠. 아이고. 완전 쪼그려 앉는 거. 벌써 거기에서 아파진 것 이제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좀 뚜두둑 소리 비틀어지면은 나는데요? 네. 자세가 비틀어지면 연골이 잘 찢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할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 우두둑 소리 나는 거. 예, 우리가 강의를 하면은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질문이 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괜찮습니까? 저도 좀 나요, 소리가. 네, 소리는 네. 거의 괜찮고요. 네. 간혹 항상 통증을 수반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 아. 이런 경우는 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직은 큰 문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다는 걸로 지키세요. 보상을 내죠. 아껴 쓰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등산하다 하산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러면 정말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가? 달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가요? 이렇게 경사가 급한 네. 등산을 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는 그냥 덜컥 이렇게 내려듣지를 않습니다. 네. 이렇게 경사진들 때도 이렇게 뒤틀리면은 연골 파열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내려야 되고 네. 높은 거리를 함부로 턱 뛰어내리지 말고 네. 조금씩 무릎에 충격이 조금씩. 가지 않게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항상 지팡이 가지고 특히 내려갈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지지하면서? 지지하면서 네. 무릎에 충격이 덜 가게 네. 그렇게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무릎 치료를 주로 하면서 그냥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네. 조기에 진단을 안 해서 그냥 악화돼 가지고 굉장히 그 무릎이 굉장히 활동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인생에도 중요한 건데 네. 치료가 잘못된 그런 수가 많아서 네. 항상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좀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지훈 원장님이 이제 4주 동안 무릎과 이렇게 관련된 방송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함으로써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들어서 좀 더 일찍 진단하고 네. 또 안 다치려고 조심하고 그래서 뭐 최소한 몇 분은 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네.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뿌듯합니다. 자, 4주 동안 감사합니다. 정지훈 원장님께서 무릎과 관련된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